이상기온으로 나무에서 스파게티가 열립니다. 이런 뉴스에 스파게티 나무는 어떻게 재배할 수 있냐는 전화가 빗발쳤다는데요. 60년 전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벌인 만우절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바늘 받고 앉기도 하고 이런 소소한 장난이 왜 그리 좋았는지 1년에 한 번 있는 이날을 아주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날들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블랙이들도 가끔 역도 보고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의식적으로라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일찍 일어나 오늘의 하루에 너의 모닝콜 아니면 무의미해 책상에 앉았던 네 생각에 어서 퇴근하고 네 목소리를 냠냠하고 싶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벤치에 앉았던 네 생각에 어둑한 밤하늘 속에 핸드폰을 꺼내 너의 번호를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집에 들어가기 전에 baby 너와 너의 목소리를 들을 때 너의 목소리를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집에 들어가기 전에 baby 너와 너의 목소리를 들을 때 편히 잠에 들 수 있을 것만 같아 일찍 일어나 뒹굴뒹굴 하는 네 모습을 이미 그려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 in the car 흐르는 음악은 Fortune Steadies 시원한 바람 소리 도시 소음 네가 좋아하는 날씨와 fast or slow fast or slow more than anything 바쁜 일상 속 너와의 phone calling bottle 시간을 check 이쯤이면 너도 집으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둑한 밤하늘 속에 핸드폰을 꺼내 너의 번호를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집에 들어가기 전에 baby 너와 너의 목소리를 들을 때 너의 목소리를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집에 들어가기 전에 baby 너와 너의 목소리를 들을 때 편히 잠에 들 수 있을 것만 같아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 24시간을 baby 너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꿈만 꾸던 그 순간을 baby 너와 함께 아침을 맞이할 때 네가 달콤한 목소리로 내 귓가에 매일 밤 힐링의 시간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그리즐리의 폰 첫 곡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블랙이들 안녕하세요. 쫑블리입니다. 오늘 월요일도 힘들었겠지만 즐겁게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가영님께서 오늘 만우절이라고 놀다가 병만 얻었어요. 유유유유. 맞아요, 가영님 오늘 만우절이었죠. 저도 오늘 장난 같은 건 안 쳤던 것 같은데 놀다가 진짜 병만 얻었다고 하니까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0904님도 매번 느끼지만 쫑불리 없는 일요일 밤은 어찌나 허전하던지 월요일병에 힘들었지만 쫑불리 만날 생각으로 버틴 하루였어요. 네, 진짜 저도 요즘에 일요일은 우리 블랙이들이 정말 심심하고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회가 되면 일요일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님께서 주말도 반납하고 며칠째 야근했더니 온몸이 말썽입니다. 지금껏 몸 하나는 튼튼하다 생각했는데 오전에 링거 맞고 복귀해서 다시 근무했네요. 내일도 오전에 출장 갈 생각에 벌써부터 갑갑하네요. 유유. 네, 블루님 고생하셨어요. 주말도 반납하시고 열심히 또 야근까지 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요번 주 주말은 좀 쉬시면서 몸도 회복하시고 좀 힐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가인님도 쫑블리 저번 주 금요일에 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축하의 말을 들었지만 우리 쫑블리한테는 못 들어서 슬펐어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주시면 안 되나요? 가인님 당연히 되죠. 우리 가인님 너무너무 생일 축하했어요. 네, 오늘은 또 블랙이들을 출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성은, 서영, 선아, 정은, 수아, 효정, 선미, 하늘, 연지, 수정, 현지, 은채, 옥동, 호리, 나윤, 1518, 지연, 의진, 가연, 재숙, 태연, 보연, 미연, 지연, 엘리, 서연, 희숙, 혜미님 등등 정말 많은 블랙이들이 월요일 밤도 빛내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네, 또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물 드려요. 비타민하우스에서 종합 비타민, 창비출판사에서 책 선물, 카페 오가다에서 베스트티, 코스놀이에서 화이트닝 토너, 북프렌즈에서 컬러 무드 등 말그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드리니까요. 우리 블랙이들 사연과 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블랙이들을 90분간의 치열한 심리게임을 담은 연극 언체인에 초대할게요. 미분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서 꼭 확인 부탁드려요. 잠시 후에는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과 태근 씨와 함께하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장들과 함께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즈원의 비엘레타. 눈 감아도 느껴지는 향기 은은해서 빠져들어 저 멀리 사라진 그 빛을 따라 난 너에게 더 다가가 날 보는 네 눈빛과 날 비추는 빛깔이 모든 걸 멈추게 해 너를 더 빛나게 해 어느 순간 내게로 조용히 스며들어 같은 꿈을 꾸게 될 테니까 저 넓은 세상을 네 눈앞에 그려봐 네 진심을 느껴봐 네 안에 숨겨둔 널 세상에 펼쳐봐 있는 그대로 지금 느낌 그대로 내게 널 보여줘 넌 나의 별이다 너에게 넌 나의 별이다 모든 게 다 넌 나의 별이다 너 나를 믿어줄래 어서 내게 더 네 맘을 열어줄래 신비로운 내 빛깔이 담아 너를 비춰준 내 모습이 닮아 누구보다 빛이 날 수 있게 너와 나 함께 할 수 있게 아름답게 펼쳐진 네 향기로 채워진 세상의 문을 열어 내게 더 깊이 울려 내 안에 너를 비춰 영원히 널 물들여 눈부시게 더 빛날 테니까 날 닮은 하늘에 숨겨왔던 마음을 기다렸던 순간을 늘 바래왔었던 널 하늘에 담아서 있는 그대로 지금 느낌 그대로 내게
아이즈원의 비올레타 듣고 왔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을 월요일 블랙 감성을 채워주는 문장들과 함께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책 속의 문장으로 우리 삶의 순간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죠. 온라인 서점의 MD이자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박태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근 씨 언제 봐도 그 즐거운 미소 너무 좋습니다.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네, 하느님께서 태근쌤 어서 오세요. 청춘의 문장들 듣고 월요병 회복하러 왔어요. 네, 월요일에 피로회복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서연님께서요. 오늘은 태근쌤이 어떤 문장들로 찾아오실지 매우 기대돼요. 네, 오늘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948338님께서 청춘의 문장들 시간은 정말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항상 힐링되는 문장을 많이 읽어주셔서 그런지 눈 감고 들으면 세상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힐링 가득한 문장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나윤님께서요. 월요일마다 지친 마음 치유해 주시는 청춘의 문장들 오늘도 기대되네요. 하트 해주셨어요. 네, 다들 블랙이들이 너무 기대된다고.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청춘의 문장들을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해 볼게요. 함께 읽은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요. 알래스카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제목은 긴 여행의 도중이란 책이에요. 이 저자가 일본의 사진작가인 호시노 미치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20대 때 알래스카에 푹 빠져서요. 네. 그곳에 계신 촌장님한테 편지를 써요. 오, 한번 가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근데 1년 후에 답장이 옵니다. 아,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고요. 네. 그 이후로 평생을 알래스카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와, 알래스카 이야기를 오늘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알래스카 우리가 동물 다큐 이런 데서 자주 그쵸. 보고요. 다큐에서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갔다 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쉽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가 상상 속에 갖고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네. 그것과 이 작가가 느낀 게 얼마나 같고 또 다른지 이런 걸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 함께 하면서 어떤 문장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태근 씨 첫 번째 문장 낭독 부탁드려요. 네. 길고 혹독한 겨울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겨울이 없으면 봄 소식이나 해가 지지 않는 여름, 또 아름다운 극북의 가을에 대해 이토록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1년 내내 꽃이 핀다면 사람들이 꽃에 대해 이 정도로 강렬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눈이 녹으며 일제히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은 식물들이 겨우내 쌓인 눈 밑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도 어둠 속에 잠긴 겨울 동안 꽃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 같다. 돌고 도는 계절, 끝없는 저편으로 흘러가기만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문득 멈춰설 수 있다. 그 계절의 색이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한다. 춥고 겨울 지나고 막 봄이 맞이한 알래스카의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봄이 오는가 싶어서 코트를 집어넣었더니 오늘 완전 다시 겨울 날씨가 돼서 패딩을 껴입는 분들 많았는데요. 이렇게 봄을 기다리는 마음,
또 봄을 반가워하는 마음이 그만큼 긴 겨울 동안 봄을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또 설레는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문장입니다.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길고 혹독한 겨울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문장처럼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아까 태근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봄이 정말 따뜻한 벚꽃도 피고 이런 봄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봄이 올 때마다 이 말이 늘 떠오르더라고요. 네. 눈이 녹으면 일제히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은 식물들이 겨우내 쌓인 눈 밑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기 때문이다. 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어둠 속에 잠긴 겨울 동안 꽃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 같다. 사람이나 자연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꽃이잖아요. 네. 뭐 남쪽에는 이미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꽃을 피우려면 이 겨울 내내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양분도 저장하고 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 되었을 때만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역시 사람들도 그런 꽃에 대한 사랑을 키우면서 봄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아름답게 다가오고 만끽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자연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함께 맞닥뜨려서 흘러간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구절 중에 계절은 계속 돌고 돌지만 그 계절의 색이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 끝 문장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드네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이 뻔하게 반복되면서 바뀌다 보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내년 되면 또 오잖아요. 그쵸, 계속 오죠. 네, 이게 뭐 별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계절이 바뀔 때 우리가 가로수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봄에서 여름 될 때 막 푸르름이 올라오면 네. 그때서야 고개를 올려다 보고요. 또 가을에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 네. 그때 또 한번 올려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절의 색이 바뀔 때 우리가 정말 이 지나가는 시간, 지금 내가 한 번밖에 마주칠 수 없는 시간, 네. 이걸 느끼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사실 잘 못 느끼고 있다가 그렇죠. 계절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 봄이구나. 여름이지, 가을이지, 겨울인지 더 그렇게 계절을 보면서 또 꽃을 보면서 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절의 변화를 그래서 만끽하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절 바뀌면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한번 가보고 아니면 마트 같은 데도 자주 가면 계절에 따라 과일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제철 과일이가 있죠. 그런 것만 봐도 계절의 다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면 계절 바뀌는 거 별 의미 없게 다가올 수도 있죠. 네, 우리 블랙이들은 계절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선미님께서 1년 만에 받은 답장으로 바로 알래스카를 떠나다니 저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유. 네. 선미님, 그럴 수 있어요. 네, 용기뿐만 아니라 이제 돈과 시간이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선미님께도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호님께서요, TV에서만 본 알래스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 번뿐인 우리의 삶,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어요. 그쵸. 가영님도 봄을 기다리는 게 되는 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다음을 기다리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 알래스카의 봄이 찾아오면 문장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번 문장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언제나 내가 너무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일찍이 아메리카 대평원을 가득 메웠던 버펄로는 사라지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아메리카 인디언도 대지와의 관계를 상실해 모든 위대한 풍경은 전설이 되었다. 이제 곧 인류는 21세기를 맞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엄청난 카리브 떼가 몇천 년 전과 다름없이 여행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쩐지 제 시간에 맞춰 왔다는 기분이 들었다. 분명히 인간에게는 두 개의 소중한 자연이 있다.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맺는 주위의 자연으로 평범한 강이나 작은 숲 혹은 스쳐 지나는 바람에 반짝이는 길가의 풀 같은 것이다.
또 하나는 직접 찾아갈 일 없는 아득히 먼 자연이다. 그런 자연은 그저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그런 머나먼 자연도 분명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첫 문장이 나는 언제나 내가 너무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태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요. 대체로 자기가 이 자기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행복한 착각이죠. 그쵸. 이 엄청난 변화의 시간을 또 내가 겪어오면서 살아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건 좋은데 자기만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네.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작가는 대자연에서 이런 생각도 하네요. 카리브 떼가 몇천 년 전과 다름없이 여행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쩐지 제 시간에 맞춰 왔다는 기분이 들었다라고요. 이 카리브 떼라는 게요. 네. 이 북아메리카에 사는 술록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술록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먹을 거를 찾아서 이동을 하잖아요. 막 수천 수만 마리가. 네네. 그런데 그 카리브 떼는 작년에도 그렇게 이동했고요.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그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장면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연의 시간, 또 내가 살아가는 시간, 이런 다르게 분리되어 있던 시간들을 하나로 좀 합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걸 서로 맞춰보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요,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몸이 피로가 풀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기보다는 맞춰있는 삶에 계속 살아가고 있죠. 맞아요. 또 분명히 인간에게는 두 개의 소중한 자연이 있다. 이 문장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나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마주치는 자연도 분명히 있고요. 또 알래스카처럼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자연의 위대함, 압도감 이런 거를 전달해주는 자연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알래스카 같은 곳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곳을 떠올리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런 자연의 위대함이나 압도감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네.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김소연님께서 결국 사람도 자연의 일부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결국 네. 사람도 자연이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걸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네, 거죠. 잘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또 짚어주시고 책을 읽으니까 저도 약간 시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김시연님께서 저는 가끔씩 너무 일찍 태어난 것 같아요. 키키키키. 아니에요. 지금 시연님 잘 태어났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옛날 1993년도에 태어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1993년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에요. 각자 또 태어난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니까요. 네, 자, 이제 태근 씨가 준비해온 다음 문장을 살펴볼게요. 태근 씨 낭독 부탁드려요. 네. 알래스카에서 뉴욕에 간 적이 2번 있었다. 뉴욕은 정말로 생동감 넘치게 움직이는 도시였다. 길거리의 뮤지션, 거리의 광대. 센트럴파크에는 트럼프 세장으로 생활하는 흑인이 있었다. 드럼통 위에 놓인 카드 3장을 재빨리 움직이며 손님에게 빨간 카드 1장을 맞히게 했다. 각양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알래스카에서 온 나에게는 끊임없이 어딘가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이 대도시의 모든 것이 신선했다. 그렇지만 나는 알래스카와 뉴욕이 어딘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둘 다 엄청난 세계라는 점이었다. 알래스카에서는 사람들이 가혹한 자연이라는 세계를 상대하고 있고, 뉴욕에서는 어지러운 인간 사회 속에서 매일매일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두 곳 모두에 살아가는 긴장감이 있다. 나는 알래스카를 좋아하지만 뉴욕도 좋다. 알래스카와 뉴욕. 너무 다른 두 곳에 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거의 양극단에 있을 법한 지역인데요. 우리가 흔히 자연으로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도시는 좀 지치고 힘든 곳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 개를 반대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알래스카에 살아봤던 작가에게는 네. 두 곳이 다 어떤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나는 알래스카를 좋아하지만 뉴욕도 좋다는 이 마지막 문장이 가장 좋았어요. 그렇죠. 이거 뭐 한국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뭐 작가의 말이 아니더라도 둘 다 좋아 보이긴 네. 하는데요. 미세먼지도 없고. 네. 맞아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찾아 떠나곤 하잖아요. 도시에서 지쳤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 완전하게 그곳으로 떠나기는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 다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만 선택해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양쪽에서 다 각자의 삶의 매력을 느끼면서 네. 가끔 자연에 가야 그게 아름다운 거지. 이 작가처럼 알래스카에서 혹독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꾸로 뉴욕과 서울이 그리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가 편했구나. 네. 네. 진짜 겪어봐야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작가가 각양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자연은 위대하고 도시는 나쁜 것처럼 느끼기가 쉬운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잘못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든 생명이 있는 곳은 다 각자 나름의 삶이 있고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양의 사람들 또 각자의 방법을 서로 존중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우님께서 다 같은 사람이 사는 땅인데 바다 하나 건넜다고 많은 게 다른 모습이 신기한데 막상 가보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단지 방식만 다를 뿐. 그죠? 방식만 다르죠. 진짜 저도 이제 예전에 콘서트 하면서 월드 투어 할 때 이런저런 나라 다 다녀봤는데요. 진짜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호시노 미치오의 에세이 긴 여행이 도중과 함께하는 중이죠.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블랙이들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블랙이들은 언젠가 꼭 가고 싶은 오지나 극지가 있다면 어디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문자 보내주세요. 네, 문자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청춘의 문장들 계속 이어질게요. 웨스트라이프의 베러맨. 웨스트라이프의 베러맨 듣고 오셨습니다. 유지은님께서 저는 알래스카도 뉴욕도 다 안 가봤는데 언젠가 두 곳 모두 가볼 날이 올까요? 유유. 지연이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언젠가 꼭 가실 거예요. 0903님께서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요 해주셨는데요. 아프리카가 굉장히 넓잖아요. 엄청 넓죠. 저는 내년 6월에 네. 킬리만자로 등반을 예정하고 있어요. 오. 거기가 한 5,000m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안 차고 네. 갈 수 있는 곳 중에는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함께 내년에 등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호기도 꼭 미불 오셔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서현진님께서 저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고 싶어요. 이유는 그곳에 가면 밀린 빨래,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누군가에게 방해도 안 받고 자유롭게 쉴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무인도 좋죠. 얼마나 요즘에 밀린 빨래 청소에 또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현진님이 좀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은데요. 좀 마음 놓으시고 좀 자유롭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원님께서요. 저는 밤하늘을 보러 가고 싶어요. 아이슬란드 같은 극지방에 가면 오로라를 찾아다니는 여행이 있대요. 꼭 가보고 싶어요. 이 오로라를 보려면 겨울에 가셔야 되거든요. 네.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대신에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계속 눈과 가만히 얼음 있어야 돼요. 때문에 아, 그렇네요. 네. 곳곳에 가보지 못할 곳이 많이 생기는데 뭐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알래스카도 오로라 보러 많이 여행들 가시죠. 네. 한번 알래스카 시원시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9702님도 아직 대한민국 안에 있는 작은 시골도 안 가봐서 오지나 극지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작은 시골 중에는 저는 울릉도를 추천해드립니다. 아, 울릉도 네. 너무 좋죠. 이게 섬에 가보잖아요. 육지랑 정말 다른 문화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요. 울릉도뿐 아니라 네. 섬에서는 제일 높은 곳, 제일 좋은 자리에 건물이 없어요. 네. 도시에서는 제일 전망 좋은 곳에 다 건물이 있잖아요. 네, 거긴 없죠. 섬에는 보통 그런 곳에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 바람길이라고 해서요. 네. 그런 곳에 건물을 세우면 자연의 순환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올려두는 거죠. 그쵸. 박보현 님도 어디든 적응하며 살게 되면 늘 다른 곳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게 적응되면 다음에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렇죠. 여기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여기 살고 있는데 또 음.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지인들 보면 아, 저기가 정말 좋아 보인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실에 천국은 없다. 네. 진짜 천국이 없는 것 같는데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오시노 미츠의 에세이 긴 여행의 도중과 함께하면서 알래스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중이죠. 태근 씨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알래스카를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알래스카는 저도 버킷리스트에 있고요. 네. 앞서 나왔던 아이슬란드나 또는 뭐 히말라야에 있는 안나푸르나 이런 곳은 제가 다녀와 봤거든요. 네.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곳이 남극하고 알래스카 이 두 곳이에요. 아니, 아이슬란드랑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다 가보셨다고 하셔서 놀랬어요. 진짜 등반 좋아하시는구나. 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자연을 마주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무도 없는. 네. 아니, 사람이 없는 자연을 좋아한다니 너무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대자연을 언젠가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없죠. 저도 늘 서점에서 새로운 책을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책과 함께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하루에 막 30명의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그냥 저 혼자 자연하고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태근 씨의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음. 저도 이제 많은 분들과 항상 일할 때 많은 스태프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쉴 때는 조금 혼자 방에서 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근 씨 마음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책 속의 알래스카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은 태근 씨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그 부근에 매년 수많은 연어들이 거슬러 올라오는 강이 있었다. 나는 여름이 되면 그 강에서 연어를 잡았고 나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곰들도 먹잇감을 구하러 그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꾸불꾸불한 강가에 기분 좋은 초원이 있어서 나는 매번 같은 장소에 베이스 캠프를 쳤다. 초원은 규칙적이고 완만한 기복이 있어서 볼 때마다 언제나 신기했다. 어느 날 그 강에 온 사람이 자갈을 깎아 만든 화살촉 같은 것을 보여주며 내게 말했다. 당신이 캠핑하는 장소는 먼 옛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거지입니다. 당신이 연어를 잡기 위해 이 장소를 선택했듯이 그들도 당신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인간을 포함해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머나먼 시간을 넘어서 지금 이곳에 있다. 생물의 씨앗에 숨겨진 세계를 상상할 때 먼 옛날 사람들이 살던 곳에 텐트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만 잊고 있던 어떤 연속성을 깨닫게 된다. 희미한 바람이 불어올 때도 그러하다. 당신이 캠핑하는 장소는 먼 옛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거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의 생이 참 짧죠. 네, 짧죠. 생각해보면 지금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도 옛날에는 많은 동물들의 터전이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서 오늘에 이르렀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시간들이 이 땅 위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의 나 역시 부모님, 또 부모님의 부모님이 이 엄청난 세월을 거쳐서 생명을 이어온 결과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든 삶이 굉장히 귀하고 뜻깊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알래스카와 같은 대자연과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색다른 생각이 생길까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 가면 네. 자연스럽게 감각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죠. 음, 그런 곳에 가보면 지금의 내 존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곳 있잖아요. 네. 떠나갔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게 이곳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을 포함해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머나먼 시간을 넘어서 지금 이곳에 있다. 이 문장이 바로 그런 의미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그런 느낌을 나만 중요하다고,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아닌 다른 생명과 존재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연물들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감각을 해야 한다는 것 같고요. 그렇게 길고 긴 시간, 또 넓고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게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네. 사연님께서 키키, 연어 얘기하니까 입이 침이 고이네요. 라고 하십니다. 왜 가끔 알래스카 불곰 네네. 이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러면 물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손을 툭 치면 연어가 막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연어가 먹고 싶어지는데요. 이 시간에요. 네, 이 시간에 또 참아야죠. 네. 그러면 또 마지막 문장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정말 아쉬운데요. 마지막 문장은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5년) 전 알래스카에서 죽은 카메라맨 친구의 재를 동료와 함께 가뭄비 나무 아래에 묻은 적이 있다. 맥킨리산에 가까운 이글바레이라는 계곡이었다. 재를 묻는 작은 언덕에서 가뭄비 나무 숲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언제나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한다. 유기물과 무기물. 삶과 죽음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언젠가 내 육체가 사라지면 나도 내가 좋아했던 장소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 툰드라의 식물에게 약간의 양분을 주어 극북의 작은 꽃을 피우게 하고 매년 봄이 되면 아득히 먼 저편에서 카리브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것을 나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다. 이번에는 좀 철학적인 내용이네요. 저희 부모님이 가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언제나 흙으로 돌아간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막상 주변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럴 때 아니면 이런 생각 해보기가 쉽지 않죠. 네. 이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지만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런 감각도 일상에서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와닿기 힘든 감정인데요. 작가가 카메라맨 친구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묻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작가의 친구는 정말 자연으로 돌아간 거죠. 네. 게다가 자신이 좋아하던 장소라고 하니까 그래도 행복한 마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남미에 가면 파타고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 수천 킬로미터에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인데,
저도 나이가 들면 그곳에서 걸어가다가 자연스럽게 땅에 스며드는 마지막 이런 걸 상상하곤 하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역시 커다란 행운이 따라주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삽니다. 네, 그 커다란 행운이 꼭 따라줬으면 좋겠네요, 태근 씨에게. 네. 나도 내가 좋아했던 장소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작가는 그런 바람을 이뤘나요? 예, 이 작가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알래스카는 아니지만 그 대륙 건너편에 러시아 쪽에 있는 캄차카 반도가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자연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다가 불곰에게 습격을 당해서 바로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묻히게 되는 삶을 갖고 있어요. 뭔가 평범한 마지막은 아니네요. 그런데 뭐 평생을 알래스카에서 보낸 이 사람에게는 애초에 예정된 운명 같은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가 보낸 시간이 이렇게 글과 사진으로 남아서 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작가의 삶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현진님께서 작가의 경험이 담겨 있는 슬픈 내용이네요.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신종호님께서요. 도시를 떠나 대자연 앞에 서면 정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걸 느끼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막 높은 산에 며칠 동안 올라보면요, 네. 그 나약한 존재라는 느낌에 더해서요, 인간이란 정말 놀라운 존재라는 느낌도 받아요. 왜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올라가서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장대함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스스로도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죠. 인간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오늘은 호시노 미치의 에세이 긴 여행의 도중 속 문장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 하면서 알래스카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내내 들었어요. 네, 저도 이거 언제 가볼 수 있을지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저도 늘 이렇게 네. 찾아봐요. 항공편 같은 거 가끔 찾아보는데. 가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꼭 시간도 되시고 조금 이제 이렇게 잘 맞으셔가지고 알래스카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꼭 다녀와서 그 얘기도 쫑블리와 블랙이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문장들 중에서 청춘의 한 줄을 또 꼽아주신다면요? 네, 제가 고른 청춘의 한 줄은요. 그 계절의 색이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한다. 요즘 너무 어울리는 문장이라서 네. 다시금 골라봤어요. 너무 잘 골라오셨네요. 김나윤님께서 벌써 마지막이라뇨, 유유. 네. 네, 저도 마지막이라 아쉽네요. 마지막이지만 또 일주일 후에 새로운 시작이 이어집니다. 네. 4140님, 진짜 퇴근쌤은 월요일에 피로회복제. 맞습니다. 월요일에 피로회복제. 네,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복용하세요. 네, 꼭 복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박성은 님도 태근쌤, 문장 들으면 정말 차분해지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스르륵 잠드는 것 같아요. 힐링 짱짱이야. 네, 짱짱입니다, 태근씨. 네, 고맙습니다. 이유진님께서요, 마음의 위로를 주는 청춘의 문장들, 오늘도 좋았어요. 해주셨네요. 네, 많은 블랙이들이 너무 좋았다고, 저도 오늘 너무 좋았고, 힐링되는 시간을 가졌네요. 저는 오늘 삶과 죽음, 그리고 자연에 관해 좀 철학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래스카에 가보지 않더라도 이런 글을 통해서 상상하고 느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생각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저도 태근 씨 말 들으니까 더 일기 같은 것도 써보고 그날그날 느낀 감정들, 그날그날 자연을 보는 그런 느낌들을 좀 적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어서 SNS에 자주 올려주세요. 네, 잘 올려야겠어요. 네, 태근 씨 오늘도 좋은 책, 또 좋은 문장들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네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태근 씨와 인사 나누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첸의 꽃. 고요한 침묵만 가득한 마음 텅 비어온 기마저 흩어져 쓸쓸히 혼자 견
꽃 한 송이 한숨도 못 자고 기다렸다 내 맘에 봄이 어서 와주길 겨울 지나 불어온 봄바람 따라 다시 또 내 안에 꽃이 핀다 따스해진 해를 담아 작은 꿈들이 되어 움츠려 있던 꽃잎이 하나 둘 피어온다 차갑게 얼어붙은 계절이 어느새 녹아내리듯 어쩌면 그렇게 내게 봄이 온다 수없이 많은 날의 눈물은 목마른 나의 버팀이 되고 슬픔조차 결국엔 추억이 되어 내 맘에 화사한 꽃이 핀다 부드러운 봄빌 담아 아픔인 줄 알았던 눈물을 머금은 잎이 하나 둘 피어온다 차갑게 얼어붙은 계절이 어느새 녹아내리듯 어쩌면 그렇게 깊은 밤끝에 밝은 새벽이 시작되고 다시 아름답게 태어나 꽃이 핀다 따스해진 해를 담아 작은 꿈들이 되어 움츠려 있던 꽃잎이 하나 둘 피어온다 차갑게 얼어붙은 계절이 어느새 녹아내리듯 기다린 봄날에 다시 피어온다 (4월 1일) 블랙 감성 사전 20대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실패할 수 있는 자유다. 김수현의 에세이 100% 20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인생의 정석대로만 가려고 하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는 걸까요? 성공보다 실패를 즐기는 인생은 어떨까요? 내일은 허경쌤과 함께하는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가 있는 날이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옥상 달빛의 히어로 들음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블랙이들 사랑해요.